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학교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보세요. 얼마나 더 속아봐야 정신 차리실 건가요? 네? 이제 그만 당할 때도 됐잖아요. 중고차 팔 때만큼은 차넷이 제가 받고 팔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중고차는 차넷, 가격 비교 차넷. 우와, 전국 400명의 전문 딜러에게 무료로 내 차를 평가받을 수 있네. 국민TV 여러분 차를 차넷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보상받으세요. 내 차 팔 때 차넷, 제가 받네 차넷. 우와, 내 차 제가 받고 친구 친지 모두 함께 차넷에서 팔고 주유 쿠폰 받고. 중고차는 차넷. 비교할수록 올라간다. 차넷 내 차 가격 비교 서비스. 1688-8249 1688-8249를 눌러주세요. 옥션 모터스에서도 차넷을 만나보세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426번지 새 주소로 해야 되는군요. 월드컵로 37 웰빙센터 지하 1층. 네, 여기는 국민 카페입니다. 5만 명의 애청자분들이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서영석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오늘 저희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는 국민 TV 4호기의 지하에 있는 국민 카페에서 이렇게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분들이 오늘 이 아메리카노 한 10잔씩만 사주시면 오늘 아주 1인당 영업 목적이 다 달성될 텐데 말이죠. 예. 네. 자, 오늘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이런 말을 했네요. 갈등과 분열을 양산하는 정치 미사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의 시국미사와 관련해서 이 시국미사를 비난을 했습니다. 정치미사는 지금 남을 비난할 그럴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까? 이야기가 지금 그 얘기입니다. 네. 아니 지금 이 양반 참 경황도 없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무슨 지금 뭐 남보고 잘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나 잘하지. 근데 이제 광주대교구의 시국미사가 네. 그 새누리당이나 청와대의 심기를 거스릴 만한 네. 그럴 요소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이게 신부님들이 시국미사를 하면서 가짜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가짜 대통령. 예, 가짜 대통령. 네. 뭐 제가 보기에는 뭐 크게 틀렸다고 예. 보기 어려운 표현인데. 네, 유사 대통령. 네, 뭐 가짜 대통령이라고 한다고. 사이비 대통령. 예. 가짜 대통령이라고 한다고 해서 뭐 대통령직 쫓겨나는 건 아니니까. 예. 그냥 쿨하게 웃고 넘어갈 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예.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예. 결국은 가짜란 말에 예. 뭔가 속으로 찔리는 게 있지 않고서야 그런 반응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박정희도 18년 동안 이제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사실 그 18년 동안 했었던 일들을 보면은 이 사실은 자기가 친일파였고 한때는 남로당이었고 또 배신을 했고요. 또 내란을 일으켰고 이런 거에 대한 컴플렉스를 발현하는 18년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그렇죠. 해서 또 한 번에 두 번에 이렇게 무리한 개헌을 시도했고요. 그러면서 또 반대파들을 이런저런 그 법을 만들어 가지고 숙청하고 고립하고 그리고 결국 사법살인까지 하고 그 내내 그것이 나는 유사 대통령이다, 사이비 대통령이다 라는 내부의 울림에 결국 기가 죽어가지고 그거를 감추려고 은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반대 세력을 압살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뭐 너무 보편화시킨 얘기고 네. 다른 건 몰라도 박정희가 반공주의를 내세운 것은 네.
이 컴플렉스의 소산이다. 이건 뭐 명백하죠. 네. 반공주의를 내세웠던 그 컴플렉스는 뭐냐. 네. 뭐 아시다시피 바로 남로당의 군 내부의 예. 세포로 예. 있다가 들통이 나서 네. 결국은 자기들이 동지들을 팔아서 네. 구맹했다. 물론 그때 이제 그 구맹했던 사람이 바로 백선엽입니다. 예. 예, 이제 그거는 뭐 이미 현대사에서도 거의 정설화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오히려 박정희는 네. 그때 그 남북 대화를 위해서 찾아온 것으로 여겨지는 황태성인가요? 네. 그걸 갖다 간첩으로 몰아서 북한에서 이제 보낸 황태성을 간첩으로 몰아서 형의 친구, 예. 박상희의 친구로 알려진 사형시키고 했던 이런 것들도 네. 결국은 이른바 빨갱이 컴플렉스의 소산이다. 예. 이렇게 현대사학자들 중에서 보는 사람들이 많죠. 네. 물론 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네. 다 좌파고 종북이라고 얘기하고 싶겠지만 홍문종 같은 사람은 말입니다. 예. 네. 하여간 이 대통령이 열폭을 하면은 국민이 피곤해집니다. 그렇죠. 예. 열폭하지 않는 대통령이 되려면 정당한 방법으로 국민의 신임을 받고 대통령이 돼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지난 1년 동안 네. 박근혜 정권이 사실 공약했던 일들을 다 뒤집으면서 예. 공약을 파기하는 일 이외에 아무것도 못했던 가장 중요한 원인 네. 그것도 결국 열폭이었습니다. 예, 열폭. 국정원이나 예. 기타 국가기관의 적극적인 대선 개입, 부정선거죠. 예.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그 사실을 말하자면은 감추거나 네. 혹은 만회하기 위해서 그 사건을 수사하는 최동욱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예. 윤석열 수사팀장 드디어는 그 일선 수사 검사들에 이르기까지 인사나 불이익 쫓아내기 네. 등을 통해서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다 예. 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1년 동안 예. 모든 정력을 쏟다 보니까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네, 그렇죠. 사실 정당하면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아무런 정통성 시비가 없다면은 그렇다면은 뭐하러 그렇게 반대 세력을 압살하고 입막고 아니 이제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든 말든 그러니까 본인이 꼴리지 않으면 그만이지 않는다면은 사실 하는 길에도 한 길을 흘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일들을 수사하는 그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온갖 무리를 다 하고 네. 그렇게 해서 검찰총장을 몰아내고 나니까 이번에는 수사팀장을 또 쫓아내고 예. 마지막에는 예. 결국 수사팀까지 지방으로 발령을 내고 그렇게 해서 결국 이번 수사팀이 말하자면 국정원 부정선거 수사팀이 가장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예. 이제 벌써 재작년이죠. 예. 12월 16일 전후해서 네. 새누리당과 예. 국정원 국장 그리고 경찰청의 수사팀 네. 이 3자 통화 내역을 네. 중요한 증거란 말이에요. 예. 직접 증거가 없는 이상 간접 증거. 아니 12월 16일 네. 그 엉터리 수사발표를 앞두고 예. 국정원과 그다음에 새누리당의 핵심 인사들과 예. 그리고 경찰청의 수사팀 사이에 맹렬한 통화가 이루어졌다면 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예. 그 통화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2013년 9월 재판에서 공판에 분명히 얘기를 해놓고 예. 그 이후에 윤석열 다 쫓겨나고 나니까 네. 그것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늘 들통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한겨레신문의 일면 톱 기사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국정원, 경찰 이런 삼각 커넥션. 네. 이 가운데서 새누리당은 쏙 뺐어요? 아니 그러니까 핵심인데 그게. 통화 내역 자체를 예.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여권 핵심 인사 예. 이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뭐 대략 보면은 권영세가 아니라면은 김무성인 이제 이런 그 정도로밖에 물론 이름을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여권 실세 인사와 국정원 그리고 경찰청과의 통화 내역을 네.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결국은 판사가 예. 그런 식으로 민피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네. 근거를 마련해 준 거거든요. 그런 확실한 증거들이 제출이 됐다면은 예. 이건 무죄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검사가 말이죠. 그 죄를 입증해야 될 텐데 죄를 감춰줘.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공소 유지할 뜻이 전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최동욱 윤석열 찍어내기의 어떤 일환이다. 찍어내기 효과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오늘 곽병찬 기자가 어제 온라인에 쓴 예. 반칙의 여왕 예. 그걸 보면 아주 잘 비유가 되어 있어요. 예. 그게 이번 재판은 예. 이런 거라는 거죠. 예. 단순히 1 더하기 1은 뭐냐? 예.
라는 질문과도 똑같다는 겁니다. 김용판이가 유죄냐 무죄냐는 1-1은 뭡니까? 2 아닙니까? 2. 근데 2라는 얘기를 하지 못하도록 그 답을 내려는 검찰총장부터 시작해서 다 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답은 분명히 2가 맞는데 2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아비로 부르지 못한 홍길동처럼 정답이 2라고 얘기를 못하니까 이렇게 올린 겁니다. 정답은 1과 3 사이에 있는 자연수다. 1과 3 사이에 있는 자연수가 뭡니까? 2 아닙니까? 2. 라고 냈는데 재판부는 1과 3 사이에 있는 자연수라는 것은 2라는 정답을 도출하기에 너무나 증거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답이 2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예요. 1-1의 답이 2가 아니라는 거야. 이 사람들에게는 지식이 한마디로 똥입니다. 자, 오늘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는 국민 카페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멘트 광고. 이렇게 해서 광고를 하면은 우리 국민 TV가 발전을 하겠죠? 우리 광고주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하면요. 이 방송 도중하는 멘트 광고는 약정된 원고만을 읽어주는 광고입니다. 1회 회당 5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이용을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업팀으로 연락 주시면요. 또 상세하게 또 광고하시는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광고가 이렇게 비싸지 않아요, 저희가? 지상파 라디오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싼 가격이고, 인터넷 지상파 라디오 광고에 비하면 한 3분의 1, 2분의 1 정도 가격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효과는? 얘기하기 하면 입만 아프죠. 게다가 조합원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청취자 숫자가 아주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광고 효과 앞으로도 더 늘어날 거라고 보통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왕 밀어줄 거, 기왕 살 거, 조합원들 걸 이용하자. 이런 심리가 바로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들의 또 이 보편적인 또 정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광고 많이 이용하시고 또 광고 나온 제품들 많이 사주시면요. 협동조합이 됩니다. 협동조합이 됩니다. 그래서 그 품질이 나쁠 경우에는 또 바로바로 제보를 하셔서 그런 광고들은 발을 붙일 수 없도록 만드는 것도 조합원들의 의무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 저 게시판 올라온 글들 좀 보면은 우리 백마고지님, 김용판 무죄는 그만큼 김용판의 입이 박근혜에게는 얼마나 큰 약점인지를 반증하는 것이겠지요라고 하셨고요. 홍문종 자숙하고 있어야 한다.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가? 훈녀 아줌마 이런 걸 올려주셨고, 흑소인님은 이제 답이 없다. 국민 저항만이 비정상의 정상화의 첫걸음이다. 비정상의 아니 비정상의 정상화가 맞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정상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통령끼리 만나는 걸 정상회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상이 아닐 사람 비정상이 정상이 된 거 아닙니까? 지난 대선 때. 그럼 정상의 비정상화를 만들어야 되겠구만. 그렇지. 자, 오늘 안철수 신당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3대 원칙을 제시를 했죠. 3대 원칙. 이거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 우선 정의로운 사회, 사회적 통합, 한반도 평화, 이것을 새정치의 3대 가치라 이렇게 표방하고 나섰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 그렇게 새로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새로운 게 있을 수가 없죠. 하늘나라 정치에서 새로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컨텐츠의 새로운 유무를 떠나서 실행 능력의 여부를 따지는 게 사실 국민들의 수준인데요. 안철수 의원과 안철수 의원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가졌던 것은 그 사람들이 내놓는 가치가 전혀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새로운 이야기들은 새누리당도 얘기했고 민주당도 얘기했고 선거 때문에 되면은 다 쇄신하고 새롭게 하겠다고 수도 없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안철수 신당에 대한 기대는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은 말만 그렇게 하지 실제로 실행할 수 없는 정당이지만
안철수 신당은 그것을 실행할 수 있다라는 예. 믿음이 그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큰 기대와 지지를 받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규모가 작으니까 아무래도 조직이 다이나믹하게 돌아갈 수 있고 따라서 새 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본다면 새누리당, 민주당 감히 도전도 못할 일이지만 이 안철수 신당은 가능하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예. 그런 이제 기대 때문에 지금까지 상당히 높은 지지를 받아왔고 예. 결국은 안철수 신당에 대한 지지는 우리 정치가 갖고 있는 비극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무슨 얘기냐면은 기존의 정치가 수도 없는 세월 동안 불신을 받아왔는데 예. 그 불신을 표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가 안철수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수단을 이제 발견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과도한 기대를 받아왔는데 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새로운 정치의 3대 원칙을 제시하고 하는 순간까지는 예. 그 기대가 사그라들지 않겠습니다만은 예. 이제 막상 현실 정치 속에 뛰어들면은 결국은 진정성 여부 말로 해왔던 것이 진짜 실행력을 갖고 있느냐 네. 그 여부가 결국은 안철수 신당의 지지도 인기도를 유지시키느냐 예. 아니면 다시 추락하느냐 기로에 서게 되는 거죠. 새정치추진위원회가 그래서 새로운 정치를 위한 국민과의 대화 자리를 열었는데 말이죠. 여기 참석했던 분들도 이 같은 3대 원칙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 좋은 점수를 줬네요. 유창선 시사평론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친노 아주 강렬하게 비난하는 사람. 비난해왔고. 친노가 한때 돈을 떼먹혔나. 민주당은 대안이 될 수 없다. 그런 뉘앙스를 그동안 쭉 풍겨오셨는데 이 양반 같은 경우 원론적, 교과서적인 것은 맞는데 누가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답을 내놓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 같은 경우 미래에 대한 좋은 그림이 나왔지만 머리 좋은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새로운 감동을 느낄까 생각했을 때 그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군요. 제 말은 네. 말로 뭔가 사람들에게 쇼킹함을 주고 새로움을 줄 수 있는 거는 이제 이미 정치에 없는 거죠. 예. 이미 정답은 나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런 정답을 예. 정말로 구현할 수 있느냐 구현할 수 없느냐 네. 그런 데 대한 신뢰 여부가 결국은 안철수 신당이나 예. 혹은 기성정당에 대한 신뢰 여부를 결정하는 건데요. 예. 기성정당에 대한 불신은 확실한 팩트입니다. 예. 그러나 안철수 신당을 믿을 수 있는 것이냐 네. 이건 아직 퀘스천 마크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내놓으면은 그래 그거 어쩌라고 네. 니들이 그렇게 하겠다면 행동으로 보여달라 이런 이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박한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안철수 신당 지지율은 지금 확실히 하락 추세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 요인들이 있어요. 안철수 신당이라고 묻지 않고 새정치 신당 이런 이름으로 지지하시느냐 이렇게 물어봐서 새정치 신당 뭐 하는 당이야 하고 선택하지 않는 바람에 지지율이 떨어진 것일 수도 있고 또 안철수 신당이 과연 좋은 인재 영입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점에서 회의를 느끼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안철수 신당이 새정치를 표방하는데 도대체 그 새정치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몇 달이 지나도록 답을 주지 않고 있다. 이런 피로감 때문에 결국 안철수 신당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해석입니다. 안철수 신당이 새로운 걸 보여주지 못해서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는 말도 안 되는 분석입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은 예. 이게 뭔가 새로운 것을 보여준다는 것은 네. 결국은 정책이나 예. 실행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안철수 신당은 아직 지금 나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네. 설사 나온다 손 치더라도 국회의원 한 명, 2명이 있는 정당입니다. 송창 의원과 안철수 의원. 네. 그 사람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국회 내에서 뭔가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하겠지만은 네.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은 전무한 거죠. 예. 그래서 뭔가를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는 순 개구라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나오기 전에는 네. 이제 질문을 할 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를 표방하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안철수 신당이 나온다면 지지하겠습니까? 예. 보통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러면 특별히 안철수 신당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아닌 분들은 정치 불신인 사람들은 예. 이런 질문에는 대개 다 점수를 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신당은 지금까지 뜨지 않았기 때문에 안철수 신당에 대해서 물어보려면은 예. 안철수 의원이 여차에 찬 이유로 새로운 정치를 표방하고 정당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라고 묻던가. 예. 아니면 안철수 의원이 여차에서 새 정치를 표방하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새누리당과 민주당, 안철수 신당 중에서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자, 네. 그러면은 기존 정치에 불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안철수 신당을 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이제 네. 나왔다 칩시다. 예. 나오면은 물어보는 게 그런 수사들이 없어져요. 예. 다음 정당들 중에서 당신이 지지하는 정당은 누굽니까? 예. 새누리당, 예. 민주당, 안철수 신당 이름이 새정치 신당인가요? 네. 새정치 신당. 예. 이런 식으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동안 그 안철수 신당이 누려왔던 그 메리트, 즉 여러 가지 수사들 안철수 의원이 기성정치 불신 뭐 해가지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진 채 정당 이름만 놓고 물어보면은 네. 결국은 훨씬 더 지지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예. 새정치 신당. 이 보니까 새, 신. 둘 다 영어로 new 아니겠습니까? 네. 동어 반복 아닌가요? 그렇죠. 뭐 역전합 같은 얘기죠. 예. 네. 목전합. 그냥 새정치당 이러면 어떨까 싶은데 말이죠. 옛날 이제 신당이라는 이름을 꼭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예. 그 뭔가 새로움을 표방하는 그런 정당들 정치 세력들의 뭔가 욕구, 로망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뭐 대통합 민주신당이라든지 그것도 신당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인재의 예. 국민신당도 있었어요. 국민신당. 근데 뭐. 그 둘 다 얼마 못 갔어요. 무슨 신당자 붙은 거 치고 제대로 굴러간 게 별로 없는데 예. 안철수 신당, 즉 새정치 신당은 네. 어떻게 될지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예. 근데 또 새, 신, 뉴 이런 거 좋아하는 당이 사실 보수 정당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신한국당. 아니 이제 신한국당이라든지 그런 정당도 있지만은 네. 야당 쪽에서는 새정치국민회의, 네. 새천년 민주당도 있었으니까 뭐 네. 그래도 그 정당들도 기본적으로 보수당이니까 네. 그런 얕은 제 뭔가 그게 새로움을 표방하는 정당이 그러니까 좀 그 오래된 당이 네. 또 오래된 그 정치인들이 주도하는 그런 당일수록 새, 뉴, 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네. 표방하는 것 같아요. 아니 사실은 새정치국민회의 그 김대중 대통령이 그 정계 복귀하는 과정에서 창당한 당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새천년 민주당 같은 경우도 집권한 뒤에 예. 이름을 이제 바꾼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민자당 하다가 네. 김영삼 대통령이 뭔가 좀 신한국당이라 이름을 민정계를 좀 축출하고 김종필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만든 당이 신한국당이고 뭐 민주공화당이 부활하면서 신민주공화당이라 이름을 붙였고 김종필 씨가 예. 또 저기 야권 통합에 실패하면서 예. 부분적으로 야권을 흡수해서 만들었던 김대중 대통령의 예. 정당이 또 그 신민주통합당이라고 있습니다. 뭐 예. 기억하시는 분들 별로 없겠지만은 91년에 예. 신민당 줄여서 예, 그 이런 당으로 정봉주 전 의원이 당선- 서울시의원 출마했다가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신민주통합당의 대표 최고위원이 예. 이우정 여사였습니다. 이우정 선생. 예. 그 양반이 3일 이 민주 구국선언 네. 1976년 3월에 그때 그 선언문을 낭독했던 분 아닙니까? 서울여대 교수. 그렇죠. 이게 이제 제야 인사들 중에서 예. 김대중 대통령을 오래전부터 지지했던 그런 분이죠. 예. 그래서 그때 그 장을병 전 의원 등과 함께 야권 통합에 실패하면서 네. 이호정 여사를 끌어들여서 예. 겉으로 뭐 야권 통합했다라고 주장하면서 만들었던 정당이 신민주 통합당입니다. 네. 그래서 그 신민주 통합당의 이제 그 사옥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당사. 예. 사옥이야. 당사를 예. 그 마포에 지금은 이제 완전히 리모델링 해갖고 있는데 예. 5층짜리 건물에 있었어요. 그때 예. 제가 그 당을 출입을 했었는데 마포옥이라는 그 설렁탕집 아직도 하고 있는데 그거 바로 옆이에요. 바로 옆에. 예. 예. 근데 그때 이제 어느 날 새벽에 그때 저는 이제 그 석강 기자였기 때문에 네. 국민일보가 예. 아침 일찍 출근을 해요. 예. 아침 일찍 출근을 하는데 예. 대표 최고위원실이 대표 최고위원이 이우정 여사였습니다. 네. 대표 최고위원실이 5층인가 4층인가 있었어요. 예. 그리고 기자실도 그 정도에 있고. 예. 근데 새벽에 나와가지고 이제 그때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걸어서 올라갔거든요. 예. 걸어서 올라가는데 이우정 여사가 출근을 하시더라고요. 어허, 예. 그래서 아이고 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하는데 이 난간을 짚으면서 연세가 많으셨거든요. 아.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주변에 보니까 아무도 없었거든, 새벽이니까. 예. 그래서 대표님 제가 업어드릴까요? 그랬더니 예. 싹 주변을 둘러보더니 예.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엘리베이터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은영 여사가 예. 그때 이제 대표 최고위원이었죠. 굉장히 최고가 적으셨어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네. 그래서 2002년에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업으니까 예. 싹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그 이효정 여사는 돌아가실 때까지 결혼을 안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예, 그래서 뭐 통일운동, 여성운동, 인권운동 네. 앞장서셨던 분이죠.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이 대표님을 엉덩이를 붙들고 업어서 4층까지 올라갔죠. 근데 그 이 대표님께서 예. 4층쯤 올라가니까 주변을 싹 살펴보더니 네. 이제 내려줘 그러시더라고요. 그 기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예. 돌아가셨어요. 보니까 예. 정말. 아니 뭐 전 원래 이 정치인들하고는 9to6 이외에는 절대 관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네. 뭐 돌아가셔도 제가 뭐 빈소에 찾아뵙지도 않았는데 9to6라고 하는 건 이제 6시에 출근해서 9시에 퇴근한다? 아니지,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6시에 퇴근하는데 사실 그 이제 사이 근무 시간에만 뵙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다. 그렇죠. 예.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 원칙이 깨졌는데요. 예. 사실 이제 훌륭한 기자가 되려면은 특히 예. 정치부 기자들이 되려면은 예. 낮보다는 밤에 더 취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전 별로 유능한 기자는 못 됐었죠. 예. 근데 이제 차장이 되고 나서부터 부장이 될 때까지는 네. 아주 유능한 차장 부장이었죠. 왜냐하면은 뭐 예. 저녁만 되면은 거의 365일 정치인들 만나서 술 먹고 밥 먹고 했으니까. 네. 근데 술 먹고 밥을 먹으면요. 예. 이 얘기를 듣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뭐 새로운 뭐 특종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죠. 네. 김대중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식사를 많이 하셨어요? 많이 했죠. 제가 평민당 말진. 네. 평민당에 이제 각 정당의 보통 언론사들이 2명 내지 3명 야당이니까 예. 여당인 그때 민정당은 뭐 5명, 6명 출입을 했습니다만은 예. 2~3명씩 출입하는데 국민일보에서는 제가 2명이 출입을 했어요. 예. 2명을 출입하는데 제가 이제 말진이었으니까 막내였죠. 네. 그럼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새벽에 일어나서 예. 차를 몰고 네. 갑니다. 어디로? 동교동으로 가요. 아. 동교동 지금은 옛날 김대중 그 도서관. 그 옛날 자택. 예. 딱 가면은 이제 철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왼쪽에 예. 이른바 지하 벙커가 있어요. 오. 김대중 벙커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약간 그 반지하 비슷하게 만들어 놨는데 예. 거기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이 서재로 만들어 놨어요. 예. 그래서 외부 인사들을 만날 때 주로 거기서 만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들어가면 행간으로 들어가서 김대중 대통령 들어가자마자 소파가 놓여 있고 예. 그 소파 안쪽에 이제 식당이 있어요. 예. 그리고 거기 이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면은 예. 그때 신발을 정리했던 사람이 바로 국회의원을 했던 김옥도 의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김옥도 의원이 뭐 신발을 정리한다고 해서 뭔가 하찮은 일을 하는 건 아니고 네. 거기에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예. 기자들은 우르르 와가지고 신발 마구잡이로 벗어놓고 올라가거든요. 예. 그래 나중에 또 신발 없어졌다고 앵앵대요. 되게 귀찮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신발 정리를 해줘요. 아. 김옥도 의원이 하더라고요. 그때 의원이 아니었죠. 예.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이제 소파에는 보통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앉아 있으면은 기자들이 쫙 옆에 둘러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기억나는 걸로는 예. 솔라스 의원 있죠. 예.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 갔다가 귀국할 때 같이 들어왔던 네. 솔라스 의원. 그 혼자서 한국에 돌아오면은 당시 전두환 정권이었으니까 네. 무슨 해코지를 할지도 모른다. 위해를 당할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걱정하는 마음에 김대중 대통령하고 같이 솔라스 의원 같이 들어왔죠. 예. 근데 그 솔라스 의원하고는 김대중 대통령이 굉장히 친해가지고 예. 어느 날 갔더니 예. 전화로 예. 이제 그 비서가 와가지고 솔라스 의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받더라고요. 예. 그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 예. 영어를 아주 잘하시더라고. 완전 정통 종합 영어예요. 뭐 완전히 문법에 하나도 안 틀리는 네. 그러나 바람은 개판이었죠. 근데 말하자면 보이. 말하자면 보이. 딱 그래요. 근데 대화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더라고. 예. 아니 그 양반이 언제 영어를 배우냐면은 네. 영어를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자습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아마 정통 종합 영어 이런 참고서를 가지고 70년대 그 3.1 그 구국 선언을 하고 네. 그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네. 감옥 가셨잖아요. 거기서 이제 영어를 그때 영어 참고서 중에서 가장 잘 나가던 영어가 바로 정통종합영어예요. 나중에 정통종합영어. 성문종합영어로 바뀌었는데 예. 저도 정통종합영어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예. 물론 저는 뭐 맨 앞에 있는 명사 맨날 그것만 보고 말았어요. 예. 오히려 정통종합영어를 다 뗀 거는 대학 들어가서 과외하면서 다 봤습니다. 네. 여하튼 이제 그런 기억이 나고 그 안에 이제 식당에 들어가면은 네. 항상 아침에 김대중 대통령이 식당 맨 상석에 앉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기자도 서열순으로 앉아요. 예. 주로 방송 기자들이 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앞에 앉고 예. 그다음에 이제 신문 기자 순으로 쭉 앉고 예. 그 중간에 앞부분에 예. 박지원 대변인이 앉았어요. 네. 박지원 대변인은 기자들과 김대중 대통령의 문답 이걸 딱 정리를 해가지고 예. 당에 나가서 그날 뭐 회의를 할 때 예. 오늘 그 총재님의 발언이 이런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이게 예. 사실은 또 정치권에서는 권력입니다. 권력. 예. 그래서 그 식당에서 매일 아침 같이 밥을 먹었는데요. 예. 동교동의 식탁 되게 단출했습니다. 네. 이게 미역국과 예. 떡을 내줬어요. 밥을 안 줍니다. 김치는 안 줘요? 김치도 줘요. 예. 근데 그 인절미라든지 이런 떡을 내줘요. 예. 그리고 미역국을 하나 줍니다. 네. 그리고 중간에도 김치도 조금 넣어 있고 예. 그러면 이제 떡 먹으면서 예. 미역국 마시고 예. 좀 닝닝하면은 김치를 먹고 이런 식으로 제가 한 6개월 이상 출입을 했었죠. 예. 근데 기억이 선명합니다. 소문에 의하면은,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아주 유머 감각이 넘치셔가지고, 네. 욕도 아주 제때 잘 쓰셨다는 소문도 있고. 아, 근데 이제 저희들하고 얘기할 때는 욕 안 하셨죠. 누구한테나 다 존댓말을 쓰셨다고. 네. 예, 기지와 유머가 넘치는 김대중 대통령을 또 기억하게 되는데, 사실은 호남에서, 예. 김대중 대통령 서거할 때까지 김 대통령에 대한 그 지지, 이런 것들은 변치 않지 않았습니까? 네. 김대중 대통령이 97년 이후로는 표받을 일이 없었지만은,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의 뜻과 정신을 이어받은 정치 세력에 대한 그런 호남의 이른바 몰표, 그건 계속돼 왔는데, 자, 최근에 민주당이 크게 흔들렸어요. 네. 그러다가 안철수 신당이, 이게 비등해지면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팍 꺾였는데요. 심지어는 작년 12월 셋째 주 같은 경우에 그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보면은 안철수 신당 지지율이 44%, 민주당 지지율이 13%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2월 첫째 주 뒤집어졌습니다. 민주당 34, 안철수 27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이거 이 변화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이런 거죠. 안철수 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40%까지 치솟고 네. 민주당의 지지율이 17%까지 떨어졌던 이유는 네. 결국은 김한길로 대표되는 현재의 민주당 체제에 대한 우리 한길이 형이 갑자기 예. 인기를 얻으셨나 그 생각도 들고요. 아니요, 그 호남의 예. 그 불만이 예. 그런 식으로 표출됐기 때문에 네. 안철수 신당이 40%대를 차지하고 예. 민주당이 10%대로 떨어지는 이제 그런 결과를 빚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이게 말하자면은 민주당에서는 사랑의 매를 던진 거고 예. 또 안철수 의원은 부산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예. 또 부인이 또 호남이잖아요. 네. 그래서 또 말하자면 그 호남의 사위다라는 것들이 또 의외로 또 먹혀 들어가는 측면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지역색이라기보다는 뭐라고 그럴까 인간의 원초적인 그런 건데 네. 거기에다가 지금 못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일종의 반발작용으로의 기대가 네. 안철수 신당으로 갔다. 예. 이게 이제 그런 차이를 보였던 것인데 네. 아까 얘기했다시피 항상 당이 나오기 전에는 예. 그 기대가 있는 겁니다만은 당이 모습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거품이 그치는 거죠. 예. 안철수 신당에 대한 기대. 예. 나쁘게 얘기하면 거품이 네. 점점 거쳐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안철수 신당은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사실은 제가 항상 주장하다시피 안철수 의원은 처음부터 네. 단추를 잘못 꼈다. 단추를 잘못 끼웠다. 네. 국회의원이 될 때 노원을 도전할 게 아니라 예. 부산에서 부산 영도에서 김무성이하고 붙어야 됐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이게 호남에서 예. 안철수 신당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은 예. 안철수 신당이 호남에서 쌈박질 해가지고 예. 광주시장을 안철수 신당이 못 가는 걸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안철수 신당을 지지하는 호남 사람의 민심은 네. 바깥에 나가서 네. 관관 지역주의 벽을 깨라. 예. 그 상징으로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겨라. 네. 혹은 수도권에서 예. 이겨라. 예. 이걸 원하는 거거든요. 노무현을 지지했던 그 이유하고
잘못 같은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때 하나갑이라든지 노무현 2002년도였죠. 네. 광주 경선 때 그 감동이 일어났던 이유는 그때는 누가 봐도 기자들이 다 하나갑 1등할 걸로 예상을 했어요. 리틀 DJ. 예. 근데 예상을 잠깐 성대모사.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DJ입니다. 이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라면 여기서 쇳소리를 싹 걷어내면은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민주당 하나갑입니다. 똑같아. 예. 쇳소리를 빼면은 네. 그대로 정말 DJ의 분신이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였어요. 네, 목소리까지 그랬죠. 예. 저는 이제 하나갑 위원하고 근데 굉장히 친해가지고 예. 참 친하게 많이 지냈었는데 여하튼 그때 경선에서는 하나갑 위원이 누가 봐도 1위 할 것이라고 했는데 네. 뒤집지 않았습니까? 예. 결국은 광주 민심도 예. 자기 지역의 응. 맹주를 뽑는다는 게 아니라 예. 바깥에 나가서 그 지역주의 픽을 깰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모두 예상을 엎고 광주에서 1위를 했고 그렇죠. 그 열풍을 몰아가지고 결국은 대통령 후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네. 호남의 이 몰표를 지역주의, 지역감정이라고 매도할 수 없는 겁니다. 언제든 전략적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결국은 몰표라는 점에서 보면은 네. 영남과 호남이 똑같아요. 다를 거 없어 보입니다. 그래 보입니다. 몰표라는 점에서는 호남에서는 예를 들어서 야권을 몰표로 지지하고 네. 영남에서는 여권을 몰표로 지지해 왔어요. 네. 그러나 진짜 묻지마 몰표가 영남이라면은 예. 호남은 일종의 민주주의를 위한 전략적 투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정치 전문가들은 사실 그런 얘기하면은 어디 가가지고 지금 이 사회에 기득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영남당 출신이기 때문에 예. 어디 나가서 얘기를 못 하지만은 뭐 저처럼 뭐 들이킬 게 전혀 없는 사람은 얘기를 하죠. 그러나 잃을 게 없는 네. 우리 서영석 이사님. 예. 바닥까지 치다른 우리 서영석 이사님. 이제 가진 거라고는 마이너스 700만 원밖에 없는. 왜 이렇게 좋아해? 당신도 마이너스 100만 원 있잖아. 선거유예입니다. 선거유예예요. 20 몰라요. 2심에서 선거유예 났어요. 2심에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 수도 있는 거야. 아유, 왜 그래, 도대체. 악담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 서영석 이사님은 1심, 2심, 3심 모두 다 700만 원. 예. 한 치에 오차 없이. 아니, 그 변호사가 다 똑같은 변호사인데, 왜 누구야, 김용민 변호는 잘해가지고 선거유예를 받게 하고. 아니, 죄질이 다르지. 죄질이 왜 달라? 똑같은 데서 했잖아. 자, 하여간 우리 서영석 이사님. 여하튼 그런 이제, 예. 말하자면 호남의 전략적 투표와 영남의 묻지마 몰표는 서로 다르다라고 누구나 다 얘기를 합니다. 예. 다만 이제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에는 네. 지금 영남당의 힘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말 참, 보니까 말이죠. 새누리당처럼 이렇게 불량 정치를 하고도 저렇게 표를 받을 수 있으니 세상에서 제일 편한 정치를 한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돼 왔고 그리고 지난 선거에서도 그렇게 됐던 이유는 결국은 현재 대통령을 하고 있는 박근혜 씨. 박근혜 대통령 덕분이었는데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뭐 이제 대통령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뭔가 균열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런 점을 보느냐. 아까 뭐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겁니다만은 지금 구도상으로 보면은 새누리당이 불리할 게 정말 하나도 없어요. 보면은 대통령 지지도 50% 항상 넘습니다. 민주당 야당 지지도 10%인데요. 10%. 새누리당은 그래도 30% 40% 나옵니다. 지지도 면에서도 비교가 안 되고 또 안철수 신당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두 당 지금 분열돼 있잖아요. 1여 2야의 구도 이런 걸 보면은 도무지 새누리당이 불리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런데 이제 새누리당은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뭐 위기론부터 시작해서 아니 남경필하고 원희룡한테 각각 경기도 제주도지사 선거 안 나가면은 당신들의 정치적 장래 없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협박을 받았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고 다녀. 참. 아니 왜 그러냐면은 원희룡이나 남경필이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출마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굴복이고 첫째는 두 번째 만약 그렇게 해서 안 됐을 경우에는 진짜로 비전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사실 새누리당에서는 지금 이른바 중진들 혹은 차기 주자들이 이 지방선거에 안 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새누리당에는 강력한 차기 주자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하물며 김무성이가 1위 하는 이런 판인데 나라고 못하겠느냐.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방선거에 나와서 낙선이라도 하게 되면 그 가능성을 잃게 되는 겁니다. 정말 개망신 정도가 아니죠. 그건 완전히 야당에서 정치적으로 거세가 되는 거고. 야당에서 지금 이런 강력한 지역주의, 특히 영남 지역주의 벽에 좌절하는 노무현 대통령 같은 분들 그런 패배와 압도적으로 유리한 환경 속에서 패배하는 건 질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나경원도 지금 휘청휘청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선거에 나가서 오세훈 나경원은 지방선거 한 방에 날아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다들 나가기를 꺼리고 있는 건데 친박들은 어떻게든 이제 이번 지방선거에서 패배를 한다면은 그야말로 박근혜의 정통성에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무슨 일이 있어도 압승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씩 뜯어보면은 별로 이길 구석이 없어요. 사실 영남 담론다고 해서 누가 뭐 한 달 당 이겼다고 그랬습니까? 기본을 하는 거지, 그건 뭐. 결국은 본전이지, 본전. 수도권, 강원, 충청권 요 세 군데가 관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방선거라는 거는 대개 현직이 유리합니다. 인천, 서울 야당 아닙니까? 경기도 경기는 여당입니다만 김문수 안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강원도 최문순 아닙니까? 야당 아니에요. 대전만 새누리당이지 충남북 다 야당이 잡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곰곰이 뜯어보면은 새누리당이 별로 유리할 게 없고 또 바닥의 민심들 여론조사를 하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 말씀 드렸는데 응답률이 적게는 1%대여서 많아봤자 3 내지 5%입니다. 이게 뭐 쓸데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휴지통에 버려야 될 그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여론조사에 뭐 거의 응하지 않는다. 왜? 열받으니까. 신문 보면은 뭐 박근혜 지지율 50%가 넘다 그러고 이따위로 나오니까 그리고 또 그 여론조사를 들어보면요. 스트레스 받게 여론조사를 해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박근혜를 지지하도록 유도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들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중간에 그냥 끊어버리는 거야. 야권 지지 성향의 사람들로 하여금 아예 중간에 끊어버리게 하도록 그런 의혹이 있다라는 지적들은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여론조사 기관에서 그런 얘기 들으면은 무슨 소리냐라고 하겠지만은 그런 무슨 소리냐? 이 700만 원 손해배상 물어야 되겠다. 손해배상 소송 걸어야 되겠다. 네, 아까 사주 맹약을 하는 분이 저는 그런 식의 소소한 소송에는 끊임없이 시달릴 그런 운세니까 그런데 무서워하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얘기를 해라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말을 조심한다고 해서 꼬투리를 안 잡는 게 아니니까 조심할 필요 없다. 그냥 생각대로 하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여간 참 정말 우리 서 이사님은 잃을 게 없는 분입니다. 더 이상. 이런 분들이 무서워요 정말.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마세요. 자, 서 이사님. 그렇다면은 정리하자면 안철수 의원이 호남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영남에서도 확장성이 있다. 그렇죠. 그게 최고의 관건입니다. 이걸 보여줘야 된다. 그러려면은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를 어떻게든 끌어들여야 되겠네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뭐 박원순 시장을 압박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압박을 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박원순 시장이 민주당을 탈당해서 안철수 시장으로 합류하기를 바랄 겁니다. 근데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장을 다른 사람을 내놓는다고 얘기는 하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 단일 후보화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서울시장에는 박원순 이후에 다른 후보를 내놓으면 욕만 먹어요. 그러면은 안철수 신당이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그림은 뭐냐? 그게 부산에서 오거돈 후보를 영입해서 부산시장을 먹고 그다음에 경기에서 김상곤을 영입해서 경기지사를 먹는 게 사실 최고로 좋은 그림인데 자 그렇게 되려면은 지금 같은 방식의 말하자면 민주당과의 차별화를 꾀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그 두 사람을 영입하는 게 불가능할 겁니다. 말하자면은 아주 모양새 있는 야권 단일 후보. 다만 이번에 단일 후보긴 하되 소속 정당을 뭐 당신은 안철수 신당으로 하시오. 뭐 이런 식의 그 조율이 되지 않는다면은 오거돈도 마찬가지고 김성원 지사도 마찬가지로 절대로
순순히 안철수 신당에 합류를 안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철수 신당은 지금은 이제 기분 나쁘겠죠. 네. 아이, 씨발, 창당하려고 그러는데 뭐 기자들 와가지고 물어보는 게, 아유, 야권 후보 단일화 할 겁니까? 뭐 말 겁니까? 야권인데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거 물어보니까, 네. 너무 정당에 뭐 재뿌린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아이, 우리 야권 연대 안 한다. 네. 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야당과, 모양새 있는, 네. 뭐 나눠먹기라는 인상을 절대 주지 않는 네. 그 어떤 방법을 찾아서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네. 대체해서 후보 단일화를 꾀하는 것 이외에는 길이 없고 네. 만약 그게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야권은 참패하는 것이고 네. 그 참패의 원인이 안철수다라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예. 차기 대선 전략도 굉장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민주당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박지원 의원 그리고 정청래 의원이 대놓고 김한길 대표를 겨냥합니다. 지금 김용판 네. 1심 무죄 선고가 나니까 말이죠. 네. 김한길 대표가 다시 특검 이야기를 꺼냈는데 웃음거리가 되고 있어요. 당장 새누리당한테서도.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네. 지난 연말 예. 예산안을 통과시켜주는 대가로 네. 뭔 거를 얻어낼 때 네. 그때 잘못한 거예요. 예. 그냥 무조건 특검은 관철해야 되는 건데 예. 그냥 특위 구성하는 것으로 예산안 통과에 합의를 해주고 네. 다만 특검은 추후에도 논의하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설정 넘어갔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특검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없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예. 하다가 김용판 무죄 선고가 나고 막 여론이 끌어오르니까 특검 운운하니까 예.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죠. 예. 사실 민주당의 인기가 내려가는 이유는 네. 저는 전적으로 김한길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김한길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했던 행위들, 네. 말하자면은 이른바 문재인을 비롯한 네. 그 친노 인사들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네. 대표 선출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네. 그렇게 해서 줄을 세운 대의원들에 의해서 김한길을 선출하게 했고 네. 그 선출된 김한길이 지금까지 예. 그야말로 과거 민정당 시절에 민한당을 연상시킬 정도로 네. 매우 굴종적이고 치욕적인 야당의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에 네. 호남에서마저 지지가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왔거든요. 예. 이번 지방선거에서 진짜 민주당이 정신 차리려면은 김한길을 퇴진시키고 비상체제로 운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방선거 뒤에? 전에 해야죠. 제가 늘 하는 이야기인데, 네. 지방선거 때, 짐으로써, 완패함으로써, 김한길 체제가, 붕괴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정말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번 지방선거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왜,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네. 아마 이번 지방선거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새누리당이 그렇게 필사의 각오로 나온 이유가 바로 그것도 그 이유도 있는 건데요. 예.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떤 방식이든지 새누리당이 이겼다라는 판정이 나오는 네.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은 예. 말하자면 박근혜의 정통성을 시비를 묻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새누리당이 완승을 한다. 그러면은 지난 대선 때 부정선거? 니들이 이길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번 지방선거 결과 봐라. 니들이 그렇게 설쳐봐도 안 되지 않느냐. 결국에는 박근혜 새누리당이 이기지 않느냐. 무슨 부정선거 운운하고 자빠졌어. 네. 완전히 그 국면 전환을 그리고 그런 얘기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만약에 새누리당이 압승하고 네. 전체 득표율 면에서도 예를 들어서 한 55% 얻었다고 칩시다. 예. 그러면은 네.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예. 자, 이걸 대선이라고 생각을 해봐라. 우리 55% 얻었어, 이 사람들아. 예. 무슨 부정선거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물론 그 부정선거를 대선을 개입한 것 자체는 죄가 문제가 있지만은 예. 그러나 그 이후에 심판을 봐라. 1년 반밖에 안 지났는데 오히려 더 그때보다 득표력이 그때 52.6% 득표했죠? 예. 51.6%였나? 5.16. 예. 근데 한 53, 4% 되면은 봐라. 지지자가 더 늘었지 않느냐. 예. 얘기하면은 야당으로서도 할 말 없는 거죠. 그렇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게 새누리당의 노림수예요. 사실 제동욱 찍어내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은 예. 누가 봐도 자기들이 아무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도 국민들이 볼 때 쟤들이 부정선거 했으니까 그걸 가리기 위해서 제동이 찍어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지방선거에서 이길 거에는 없습니다. 예. 근데 그 지방선거에서 우리 야권이 참패해가지고 김한길 체제를 김한길이 한 명을 갖다 보내기 위해서 지방선거를 치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확 그냥
그러니까 벼룩을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 네. 이 말이죠. 딱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번 선거에 만약에 민주당, 야당이 뭐 안철수 신당 포함해서 완패를 한다. 이 경우에는 뭐 박근혜 대통령의 뭐 당선의 정통성을 확인시켜준 그것뿐만 아니라 이 드디어 독재 권력의 발톱이 가시화된다. 눈앞에 나타난다. 전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그런 불행한 사태가 초래가 되면요. 네. 아마 박근혜 정권의 무시무시한 공안 통치가 시작될 겁니다. 그렇죠. 이번 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요. 한 1년 반 정도 선거가 없어요. 네. 2016년 총선거 때까지는 선거가 없는 기간입니다. 예. 2016년 이제 총선 때가 되면 뭐 그때는 어차피 힘들게 맞이하겠지만은 예. 그때까지는 박근혜로서는 뭔가를 이제 업적을 남겨야 될 시기이기도 하고 네. 더불어서 반대파들을 청소할 수 있는 네. 아주 유일한 기회이기도 하죠. 청소를 해야 총선에서 이기고 총선에서 이겨야 또 뒤이어 이제 있는 대선도 이길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 안이한 생각하면은 네. 진짜 천벌 받아요. 이번에는 박근혜 정권이 자기의 정통성을 커버하기 위해서 필사의 각오로 마치는 것 못지않게 네. 야권에서도 필사의 각오로 지방선거에 임해야만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상황은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이 보다 더 유연하게 네. 대응을 해서 네. 전략적으로 대응만 한다면은 예. 그렇게 전망이 불투명하지만은 않습니다. 네. 지금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이 그야말로 삽질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새누리당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선거 국면으로 가면은 네. 또 유권자들의 압력 네. 이게 또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저는 비관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지금 돌아가는 정치 정세는 유권자들 혹은 그 야권의 지지자들로서는 좀 상당히 이 복장이 터지는 그런 네. 요소들이 좀 있겠죠. 선거 말고는 사실은 이 국면을 바꿀 수 있는 지렛대가 전혀 없는 상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번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힘을 얻어야 사실은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바로 잡을 수가 있고 또 정권에게 중대한 경고를 내릴 수 있는 건데 그런 혹이 정말 법으로 보장된 그런 호기를 놓친다. 저는 새누리당이 네. 정말로 반성을 해서 예. 야 이런 식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놀아나서는 예.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잃을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하든 간에 경제민주화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사실 새누리당은 국회 과반 의석을 지금 점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네. 그래서 뭐든지 하려면 다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새롭게 지금부터 지방선거가 3개월 정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기간 동안 예. 그 박근혜가 후퇴시켰던 경제민주화 다시 여러 가지 법안들을 새누리당 주도로 통과시키고 그리고 복지 공약도 어느 정도 실현을 시켜서 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네. 그렇게 한다면은 전 새누리당이 지지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선거에서 지기 전에? 그게 없죠. 그래서 야권이 이뻐서 혹은 성향이 야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지금 후퇴하고 있는 민주주의 네. 그리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네. 박근혜가 공약했던 네. 경제민주화 그리고 복지 네. 이게 실제로 이제는 음. 새로운 투자거든요. 네. 이런 쪽으로 가지 않으면은 대한민국 일어나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정권이 반성을 하고 애당초 약속했던 것만 해도 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는 안 하죠. 지금 전 언론 통제 상황을 보면은 그야말로 저도 복장이 터집니다. 그 예전에 제가 이제 선거에 출마해서 막말 파문이 일었을 때 그 김용민이가 과거에 했던 막말이 발견됐다고 드라마 나오다가 뉴스 속보 자막으로 떴었어요. 아니 근데 문제는 거의 대선 후보 반열에 근데 올랐었구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네. 새누리당 사무총장 이 사무총장이 말이죠. 네. 법률적으로는 당의 대표입니다. 그렇죠. 예. 네, 원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당사에 뭐 무슨 용역을 준다든지 뭐 무슨 공사를 한다든지 그럴 때 당의 대표가 바로 사무총장이에요. 근데 이 사무총장이란 사람이 노예 착취를 한 거 아닙니까? 나는 홍문정이 모르게 밑에서 알아서 한 줄 알았더니 홍문정도 알았던 사안이더만. 그 아프리카 예술박물관인가를 그거 말이죠. 아니 한 끼에 3,000원이 아니라 하루에 3,000원짜리 밥을 주도록 그렇게 사인한 사람이 바로 홍문종이래요. 하루에 삼시세끼 4,000원입니다. 4,000원. 4,000원. 근데 전에는 2,500원이었다가 4,000원 올려준 거래. 음. 4,000원이면 한 끼에 얼마야 이게? 1,500원?
근데 그 변명이 너무 웃겨요. 예. 그래서 야 어떻게 4,000원 가지고 하루 3끼를 30세끼를 해결하느냐라고 항의를 했더니 예. 그 박물관 측에서 예. 야 4,000원이면 아프리카 가면은 굉장히 많은 돈이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일은 한국에서 하고 밥은 저 아프리카 아프리카에서 먹으라는 얘기 아니야. 이런 나쁜 새끼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분노하고 있죠. 예. 야, 아니 물론 그 외국 외노자라고 그러죠. 외국인 노동자들. 예. 그 구로동 가면은 뭐 행패 부리고 해서 욕도 먹는 그런 측면도 있긴 있어요. 아이, 뭐 일부죠. 네. 뭐 진짜. 근데 예. 그 여하튼 뭐 와서 부리면은 예. 최소한 예. 대한민국 법규에 의해서 대우는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글쎄 말이야. 아 싫으면 받지를 말든가. 예. 아니 근데 이런 혼문종의 행태에 대해서는 지금 지상파 3사가 아무데도 보도한 데가 없어요. 단신 보도조차 안 합니다. 그 보도하면은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어가지고 홍문종이 아마 국회의원직 사퇴해야 될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런 상황이 다 있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언론의 장악 이게 거의 노골적으로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면피용으로라도 단신 보도라도 안 해요. 이런 그 언론 환경 속에서 만약에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새누리당이 이긴다? 그때는 진짜 박근혜 대통령 비판만 해도 잡혀가도 뭐라고 안 하는 사회 분위기가 뭐 다른 조성될 어디보다도 이제 국민 TV 뉴스가 4월 1일부터 시작되면 노정면 단장부터 제일 먼저 잡아갈 거야. 네. 선거 중요합니다. 예. 아니 뭐 국민 TV의 그 안위를 위해서 선거에서 이길 이유는 없죠. 아니지. 국민 TV 안위가 아니라 공영 보도의 안위입니다. 이거는 공정 보도의 공정 보도의 안위를 예. 위해서라도 예. 이번 선거에서 예. 그야말로 무법 통치를 일삼고 있는 박근혜 정권에게 뭔가 워닝을 주지 않는다면은 네. 우리는 진짜 그런 통치를 받아도 싼 국민들이 되는 겁니다. 예.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국민 카페에서 이어지는 공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전 지금까지 김용민이었습니다. 서영석 이사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